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김태성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너무 뵙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중간에 설 연휴도 있었고 또 네. 이제 또 오랜만에 뵙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주식 매매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들 겪으실 것 같아요. 지난해 3분기, 4분기와는 조금은 다른 올해 1분기의 모습, 특히 이제 1월 달에보다 2월 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공포감을 줬다가 또 한순간에는 희망을 줬다가 이러한 박스권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처음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만큼 종목들도 지금 많이 처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간다 그래서 혹은 이거 사면 앞으로 50%, 100%, 200% 간다 그래서 종목들을 많이 사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조정을 심하게 받으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 아마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게임주들 굉장히 열심히 잘 보셨을 것 같고 또 이제 게임주들 매매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아마 좋은 성과를 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게임주만큼 굉장히 핫할 수 있는 제가 섹터를 히든 종목, 히든 섹터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너무 바쁜 우리 김태성 전문가를 일주일에 한 번 모시는 것도 정말 겨우겨우 어렵게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연휴도 있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연휴 동안 방송 출연은 안 하셨지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휴 선물로 추천 종목도 주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도 노란톡에서 계속 알려주시고요. 매일매일 시장 상황도 알려주시지 또 날씨까지도 알려주시는 우리 세심하고 다정하고 똑똑한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사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정을 받은 것 대비 이 중화권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서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뭐 장 초반에는 그 기대에 좀 부합하는 모습을 아무래도 보여줬었죠.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급적으로 이제 공백이 생겼다라는 표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급의 공백이 뭐냐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 해당 섹터를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아 제껴서 시장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매도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매수, 즉 이 종목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씩 시장이 흘러가면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섹터가 하나 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엔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가장 핫한 중심에 있는 것은 역시나 이 쿠팡 관련주. 그죠? 네, 저도 맞습니다. 이 쿠팡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사는데 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딱 하루 만에 또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러한 네. 상황을 연출을 했었죠. 맞아요. 뭐 거의 동방이라든지 하한가도 기록하고 그죠. 그랬습니다. 뭐 KTH, 인포마크 대부분이 뭐 하한가에 가까운 강한 하락을 지금 나타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뭐 이러한 종목군들을 빠르게 매수를 하셔서 지난주에 수익 보신 분들 아마 저는 다시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매수를 하신 저가의 분들, 매수. 그죠? 네. 오히려 저는 또 손실을 보고 있어서 아마 굉장히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남들이 사니까 나도 이거 사야 되나 싶어서
또 고점에 사신 분들 저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지금 사실 실적이라는 것보다도요. 네.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정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이란 건 뭐냐면 목표가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반대로 손절가도 정확하게 지켜서 내가 정한 손절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 지금 종목과 섹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은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톤 메신저에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 문의들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꾸준히 시장과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 쿠팡 관련주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괜찮으시고요. 그죠? 수익 보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손실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고민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제와 그제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였죠. 네.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HLB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임상 실험이 허위로 기재를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HLB 그리고 HLB 생명과 HLB 제약 이 3사가 모두 하한가에 가까운 그러한 하락을 지금 나타냈었던 그날 이후로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었다 이렇게 됐어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막상 지금 HLB가 저런데 같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굉장히 또 고민 많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만약에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있어요. 뭐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좋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섹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고민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HLB. 제가 이제 간략하게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는 아니다.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만 저는 기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본업이 따로 있으시거나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러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HLB를 사는 것은 전 좋지 않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 2, 3천 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핫한 이슈도 아닌 굉장히 안 좋은 이슈를 가진 HLB를 굳이 매매를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란트 메신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오는데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업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기업은요, 우선은 리스크 관리상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설령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꾸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해야 할 정확한 이 액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 쿠팡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히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추가적인 전략을 원하시면 저희 은성 MC가 이야기 드리는 노란톡 딱 그 방법대로 참여를 해 주셔서 저하고 꾸준히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계좌 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 가지 이슈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 테슬라 영향으로 그런지 비트코인 열풍이 다시 불고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주식하던 제 친구 주린이들도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매매해보고 싶더라고요. 자, 왜 그러느냐면 결국 이제 이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장단점이 물론 있을 거예요. 네. 주식이라고 하는 이 재테크의 장단점은 뭘까요? 바로 열리는 시작 시간이 있고 또 장이 마치는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이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한가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네. 올라도 30% 이상 혹은 빠져도 30% 이하 더 빠지지 않는 그러한 상한가 제도가 있는데 가상화폐 장점은 굉장히 큰 변동성과 지금처럼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요. 장 시작 시간과 장 마감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만약에 포지션, 그냥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그러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요.
제가 공부를 덜 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화폐 가치에 대한 어떠한 기준점을 좀 내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현재 가상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이 화폐 코인 이름이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비트코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봤을 때 5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합당한지 아니면 오버해서 더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더 올라갈 구간이 많은 건지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제 원칙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상화폐를 좀 매매해보고 싶은 네. 그런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대신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저는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네. 가상화폐를 하시기 이전에 우선 주식부터 먼저 배우시고 주식부터 먼저 매매를 어느 정도 원칙이 쌓인 다음에 가상화폐 혹은 선물 혹은 옵션 이렇게 이제 늘려가시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가상화폐보다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주식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레포트와 차트를 통해서 꼼꼼하게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자 레포트로 보는 주식세장, 주식 세상이죠. 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게임 섹터였습니다. 네. 게임 섹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네. 뭐 NC소프트, 펄어비스가 또 이제 신규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왔는데 오늘은요,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 해요. 네. 자, 그게 뭐냐면, 자, 전문가님, 시장의 주도주가 A라는 종목인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A라는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시장의 주도주 A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B와 C를 사는 게 좋을까요? 돈이 많으면 다 사고 싶어요. 그렇죠. 돈이 네. 많으면 정답입니다. 네. 다 사는 게 맞아요. 왜? 대장주인 A가 간다면 B와 어차피 C는 가니까. 어차피 가니까. 네. 자,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 한정된 자금 안에서 맞아요.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난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개인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3분기에 가장 핫했던, 4분기에 가장 핫했던, 즉 작년에 가장 핫했던 테마는 이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가 아닌가 싶어요. 특히 LG화학을 필두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네. 자, LG화학 딱 제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업들 몇 개 있죠? 네. 자, 2차전지 대장주들. 그렇죠. SK SK이노베이션. 자, 그리고 삼성 SDI. 이게 이제 네. 따라옵니다. 자, 결국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지금은 주가의 위치가 다 비슷하지만 가장 처음 시장에서 반응했던 거는 LG화학이었습니다. 네, LG화학이 해당 섹터, 즉 중대형 배터리 대장주의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였나요? 기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첨보. 그렇죠. 첨보. 자, 첨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첨보 이야기하면 LNF가 떠오를 것이고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러한 기업들이 또 떠오를 것이고 또 이제 상하프론테크 같은 기업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착착착 이제 이렇게 지나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하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해당 섹터의 대장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중소형 개별주들, 즉 B와 C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네.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을 좀 응용을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네. 지난 11월, 12월 달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삼성전자를 살 거냐, SK하이닉스를 살 거냐. 네.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자금이 없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장주들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중소형 개별주가 따라올 거야. 나는 중소형 개별주를 살 거야. 이 두 가지의 전략을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서 삽니다.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볼 수 없는 고점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갔던 주도주들
영원한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한때 잘 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자, 한때 잘 나갔던 기업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기업이 지금 뭐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젠, 그죠? 네. 한때 엄청 잘 나갔죠. 네. 그런데 지금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을 매매하기란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두 번째, 신풍제약. 참 오, 어마어마한 네.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주 그죠? 피눈물 흘리셨죠. 자,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신풍제약 하면 지금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자, 그렇듯이 주도주가 계속해서 영원한 주도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빠른 순환매가 시장에서 도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다음 순환매로 돌아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는 말에 올라타면 좋다라는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라고 불리우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 오늘 제가 오프닝 때도 이야기 드렸던 쿠팡 관련주들, 그죠? 가는 말에 올라탔더니 웬걸? 그냥 떨어져 버렸죠. 자, 그만큼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 이제 앞으로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 아, 나는 미리 선취매를 하면서 다음에 내 섹터가 움직일 만한 그러한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어렵잖아요. 네.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자, 2주 전에 게임주 제가 얘기하고 나서 게임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흐름 보였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한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까? 이젠 그것을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를 네. 가지고 왔는데요. LG생활건강. 대장주를 하나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힌트. 저게 대장주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TV에 나와서 뭐라 말하는 전문가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끝까지 밀고 갈 섹터는 뭐다? 바로 화장품. LG 생활건강이 대장으로 있는 화장품 섹터다. 자, 여러분들 빨리 이제 메모를 하세요. 아, 네. 다음 주에 화장품 메모하겠습니다. 섹터를 보는 게 굉장히 좋겠구나. 자, 이 LG 생활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품 하면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었던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가는요? 삼성전자 못지않게 올라왔어요. 심지어 앞에서 봤었던 첨보나 LG화학처럼 올라왔습니다. 오. 희한하죠? 자, 왜 그런지 봤더니 한번 볼게요. 자, 2020년도 4Q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뭐 많은 글들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이야기만 할게요. 네. 이 전체적인 레포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좋은 매출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매출을 견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해외 시장의 온라인 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레포트 화면에서 지금 방송에서 보시기 어려우니까요. 노란색에 보시면 제가 업로드 드릴 거예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 전문가는 LG생활건강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는구나.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가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를 제시를 드리는 것보다는요. 이 종목을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골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향후 포트폴리오의 새로운 종목을 편입할 때 이러한 기준으로 한번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LG생활건강 두 가지. 첫 번째,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 또 그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온라인 매출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가 터져서 관광객들이 없다 하더라도 화장품의 매출, LG생활건강이 만들어낸 화장품의 매출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이 LG생활건강이 대장으로 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보니까 네. 바로 위생용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 자, 우리가 뭐 얘기하는 손세정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있죠. 네. 그러한 것을 또 LG생활건강에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색조 화장. 제가 남자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오늘 그래도 네. 가볍게 하신 네. 거 아니에요? 은서연 씨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제가 그래도 네. 제 기준으로 아는 내용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색조 화장과 같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꾸미는 화장품의 매출은 떨어졌어도 위생용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생 관련한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LG생활건강, 즉 섹터의 대장주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어떤 섹터에서 중소형주를 골라야 된다? 엄한 데 가서 고르지 마시고요. 섹터가 강한 화장품 섹터 안에서 그런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들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시장에 2,000개, 3,000개 종목 있다고 그랬죠? 2,000개, 3,000개 다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본업도 바쁜데 그 2,000개, 3,000개 하루에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죠. 압축하고 압축해서 향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섹터를 찝어드린 겁니다. 뭐? 화장품이라고. 화장품 섹터를 보자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장품주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 것이냐. 그것을 벌써 한번 이제 히든 종목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아직은 네. 아니에요. 자, 가슴이 네, 콩닥했어요.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히든 종목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화장품주의 업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쭉 봤더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되게 학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전문가님. 자, 네.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의 회복세 혹은 실적의 성장세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완화돼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가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편리함을 느끼면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계속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미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쇼핑 혹은 이런 배달에서 받는 택배, 물류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생활 습관에 이제 녹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미국이라든지 북미, 중국은 그러한 것에는 조금은 덜 익숙한 상황.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좋든 싫든 그러한 편리함을 한번 맛봤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도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물론 온라인 쇼핑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 다른 소비 제품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화장품주에게는 지금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자, 알겠어. 너가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섹터가 화장품주인 건 알겠어. 그래서 그리고 뭘 사? 화장품주의 대장주 네.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좋은 것도 알겠어. 알겠어요. 자, 그런데 나는 그럼 뭐를 사야 되느냐? 이게 맞아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밀당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제가 돈이 많다. 당연히 LG생활건강을 삽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의 얼마죠, 주가가 한 주에 150만 원을 육박해요. 네. 10주를 살려면 1,5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자,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못 사요. 종목을 저는 못 많이 사요.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면서 중소형주 안에서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고 앞으로 편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뭐 이 섹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좋지만 네.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화장품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기술력이 있는 화장품 기업만이 이제는 살아남는다. 혹은 기술력 플러스 판매처를 확보를 잘하고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팔로가 없으면 팔 수가 없죠. 그러면 회사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길 수가 없게 되겠죠. 반대로 팔로는 있는데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이 형편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니 실적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은요. 잠시만요. 여기서
네, 여러분 지금 벌써 히든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지금 바로 공개하시기 전에 저 지금 구원주들이 필요해요. 네. 저 혼자 지난번에도 못 맞췄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네.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히든 종목 저와 함께 맞춰보실 분 빨리빨리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쉽게 얻는 것보다는 어렵게 얻은 게 더 소중하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네, 바로 이어볼까요? 네, 자 이제부터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빠밤. 잘 들으세요. 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ODM사입니다. 즉, 자체적으로 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 네. 자, 일단 제가 이야기 드렸던 가장 첫 번째 조건,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에 부합하죠? 네. 그죠? 자, 그 다음 조건, 지금 브랜드사 실적 개선이 예상되나 중국 시장 혹은 기초 플러스 럭셔리 트렌드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 트렌드와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LG생활건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성장세, 주가의 상승세를 이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데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도 한국뿐 아니라 일본 플러스 미국 시장에서도 판로를 지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LG생활건강 기술력 있고 판로 당연히 잘 확보했고 하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러면 중소형주 안에서도 똑같이 LG생활건강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 첫 번째 기술력 있고 또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 일본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이 과연 뭘까요? 이게 저의 오늘의 히든 전략, 히든 너무 종목인데. 어렵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보는데 아직 정답을 못 맞춰주고 계세요. 아무도 화장품 줄을 말씀 안 해주시네요. 지금 다 자. 모르겠대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LG생활건강은 아닌 건 알겠어요. 그렇죠. LG생활건강 아닙니다. 자, LG생활건강 아닌데 자 볼게요. 4분기. 오, 미국과 중국의 법인이 있는 그렇죠. 회사인가요? 자, 네. 제가 지난번에 게임주 이야기했을 때도 네.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면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자, 판매처. 국내에서만 팔면 돈이 될까요?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에 막 팔아야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 미국에도 중국에도 바로 물건을 가져다 팔 수 있는 이미 삑. 어떤 뭘까요? 분이 중수님이 MP 한강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MP한건 아닙니다. 아니시래요. 자, 미국과 아쉽네요. 중국에 네. 바로 물건을 가져다 팔 수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나와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고객사 수주 감소로 2020년 동종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된 실적 기록.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회복할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의 큰 판로, 즉 해외에서의 큰 매출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뉠 수 있는데 이미 미국과 중국 큰 대륙에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할 수 있는 뭐가 준비가 있지? 되어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보셨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모르냐? 네. 이미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하지 않고 누가 좋다더라. 삑. 예. 규희님이 클리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아, 이제 거의 이거 다 근데 화장품 브랜드예요? 네, 거의 저 거의 잠깐 다 분장실 갔다 와도 돼요?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분장실에 화장품 되게 접근을 하신 것 많은데.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네. 인버스님이 삑, 인버스님이 한국콜마? 한국콜마도 아닙니다. 아. 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요? 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쵸?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아닙니다. 아니래요, 자, 여러분. 제가 윤홍걸님.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켜왔죠? 잉글우드랩이에요. 자, 잉글우드랩. 그게 생소하죠? 답이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잉그루드랩은 뭔가요? 자, 생소하죠? 네. 자,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화장품 관련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기업 사명을 보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왠지 우리나라보다도 해외에서 좀 물건을 파는 네, 것 같은 뭔가 좀 영국이랑 기업인 것 같죠. 막 연관이 유럽에 있을 것 좀 같아요. 연관이 있는 것 같은 네. 막 그런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을 잘 살펴보면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을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 기업이 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 제가 그래서 이야기 자회사로. 드리는 거예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잉그로드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빠르게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도 우선일 뿐더러 판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종목, 다른 화장품주들보다 회복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네. 제가 한 가지 더 힌트.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 섹터 쭉 보실 거예요. 그 중에서 이 기업의 가장 이 차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바닥입니다. 오. 잉그로드랩 올라가죠? 우상향 그리고 있는데. 근데 그 기업은 네. 아직도 바닥이에요. 아, 이제 자, 그러면. 오를만 남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물건이 잘 팔리니까 이 기업의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오른 만큼 이것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도 당연히 이제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 그 섹터의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대장의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흐름이 중요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흐름이 깨지면 그 섹터는 보면 안 됩니다. 대신에 그 섹터의 흐름, 대장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중소형 개별주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 섹터의 대장의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LG화학을 얘기하게 들어보면 자, 전기차 배터리 대장주 추세 안 꺾이고 쭉 가니까 뭐가 올라간다? 첨보가 올라간다. 자, 지금 그럼 추세가 안 꺾인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여전히 많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세 꺾였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 주도주는 있어도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순환매가 돌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섹터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차례. 자, 그동안에 전기차 배터리 한번 움직였고 반도체 움직였고 제약바이오 움직였고 또 근래에 게임주들 한번 탄력받았고 웹툰 관련해서 한번 탄력받았고 그런데도 아직 움직이지 못한 종목, 못한 섹터 바로 화장품주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한 포트에 동일한 섹터 종목들이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오. 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저는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안 합니다. 뭐 분산 투자가 좋고 나쁘고 집중 투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저는 두세 종목 정도밖에 매매를 안 하는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5종목에서 한 7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런데 5종목에서 7종목을 가져가시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이렇게 다 반도체로 그 5종목에서 7종목을 다 반도체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면 오늘같이 반도체 IT가 전반적으로 쉬어갈 때 그 투자자분들은 실망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3배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투자의 방법이란 뭐다? 반도체를 하나 담았으면 하나는 제약바이오, 또 하나는 5G, 또 하나는 이렇게 화장품주, 또 하나는 뭐 게임주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섹터를 분산해서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품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을 못 맞춘 거는 뭐냐면요. 화장품주에 그동안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화장품 관련주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하고 이참에 화장품주를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으로 저는 채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 첫 번째, 기술력이 있고 두 번째, 해외 판로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힌트. 네. 자, 왜 그러느냐?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국이라든지 미국 혹은 유럽과 같은 큰 시장에 내다 팔 수 없으면
당장의 실적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기업 주가에 안 좋은 거는요. 영업 마진율이 안 좋아지는 가장 큰 게 이제 있는데, 자, A라는 회사도 뭐 립스틱을 만들고 B라는 회사도 립스틱을 만들어요. 예전에는 A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A라는 회사가 야, 이 립스틱 1,000원에 팔 거야. 혹은 2,000원에 팔 거야. 부르는 게 가시였다면 그 제품을 만드는 동일한 기업들이 국내에 2개, 3개, 4개, 뭐 수십 개가 생겨버려요. 네. 그러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아니죠. 다들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 경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의외로 이 고가 브랜드의 전략을 펼치는 제품들도 많지만 대다수의 제품들은 남들보다 단돈 1원이라도 더 싸게, 또 이 기업은 또 이 앞전 기업보다 또 1원이라도 더 싸게, 그렇게 가격 무한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큰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도태된다라는 것은 기업의 문이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직면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은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아도 됩니다. 왜? 미국과 중국에 이미 판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제가 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온라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이 잉글 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얼른 노란톡방에 참여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자, 노란톡방이 어떻게 오는지 은서 MC가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대로 들어오셔서 이 종목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거 카메라로 비추시기만 하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맨날 화장하는데 화장품 그렇게 관심이 많고 저기 분장실에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수수님이 더 페이스샵 이 화장품 가격 착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네.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판매처를 가지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예.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파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네.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팔더라도 박래담회라는 말 있잖아요. 많이 팔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는 기업이다. 자, 그 기업의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업의 차트를 띄워놨는데 어때요? 다른 종목에 비해 아직 올라가지 않고 지금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죠. 이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이 거기서 거기인 상황.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포트에 가지고 계시다면 당장 뭐 50% 100% 갈 일은 없겠습니다만 천천히 실적을 베이스로 깔고 여러분들의 포트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데는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데도 자 모르실 수 있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오늘 저녁 10시 이후에 정답을 공개해 드릴 겁니다. 만약에 네. 10시 전까지 종목이 안 올라온다면 제가 10시에 공개해 드리고, 올라온다면 제가 이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 오셔서 틀려도 괜찮잖아요. 뭐 틀린다고 제가 뭐 흉을 봅니까? 그럼요. 제가 놀립니까? 저는 아예 모르겠는데요. 네? 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오셔서 내가 왜 무슨 이유에서 그 종목을 생각하는지 그것들만 뭐 생각을 해보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노란톡 메신저에 꼭 오셔서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요, 뭐뭐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왜 그러냐면 저는 뭐 때문에 이 종목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도,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투자자분들의 실력도 같이 늘어나니까요. 자, 이 기업.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네. 리포트로만 얘기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차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박스를 딱 크게 쳤을 때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자, 올라갔습니다. 지금 전
박스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죠?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다? 이제부터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는 올라간다. 나온다. 네. 이제 시세는 붙는다. 시세가 붙는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이 기업의 주봉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주봉 어때요? 그동안에 쭉 조정을 받았죠. 네. 자, 이제부터 근 한 달 반 동안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시는 게 심리적으로 편안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종목을 사는 게 심리적으로 편안할까요? 뭐 개인 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야, LG화학이야. 누구나 다 아는 좋은 기업이니까 주가의 위치가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그 종목이 더 편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LG화학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정이 나오면 쉽게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차라리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 종목을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종목만 보지 말고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3000 시대, 코스닥도 이제 뭐 1000포인트 시대, 이러한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자,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고점에 물려있는, 고점으로 향해 있는 종목들 같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지수가 강하게 밀리는 날에도 이 종목,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종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일봉의 흐름 어땠습니까?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네. 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어, 그만큼 지금부터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찾으셨나요? 네, 역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네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네. 코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코로 시작하면 네,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란톡 오셔서 정답 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코 땡땡땡땡땡은 지금부터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부담감이 없고 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도 설 연휴가 있듯이 중국도 연휴가 있었어요. 춘절이 있었죠. 네. 연휴 동안 쇼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대요.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2월 달에 이 많이 쇼핑을 한 게 다음 2분기, 다음 3분기 당연히 재무제표에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의류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양호하게 선방한 화장품 섹터 이번 1분기에는 춘절이라고 하는 연휴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실적적으로도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코땡땡땡땡 자, 노란톡에 오신 분들은 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 종목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네, 저도. 자세한 전략은요. 뭐 제가 오늘 이 정보 딱 이야기를 해놓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 정말 책임감 없잖아요. 네. 자,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 네, 어느 가격에 접근을 하는 게 더 적절하고 적절한 매수가 이후에 어떠한 가격대를 목표로 잡는지 혹은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가는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 또 은성 MC가 카카오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다른 것보다요. 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돈도 안 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바로 은성 MC가 알려주는 대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목을 그냥 한 번에 띡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렵게 우리가 레포트랑 차트를 통해서 공부까지 시켜주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로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덕분에 제가 정답을 알게 됐는데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도 빨리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 기업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가장을 좀 보태면 제가 볼 때마다 매달 이 특허청에 특허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자,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이 판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면 여타 다른 화장품주들보다도 저는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노란톡에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 HTS, MTS를 열었을 때 손실이 난 종목만 가지고 목매고 있는 겁니다. 자, 손실이 난 종목 빠르게 털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이는 지금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제 노란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계좌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좋을 수 있게 저하고 같이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답을 알고 지금 들어보니까 힌트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 네, 노란톡방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벌써 시간이 다 갔어요. 그러게요. 일주일을 또 어떻게 기다려요?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섹터,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매일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스케줄 조절을 해서 매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저항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양시장 모두 다시 빨간불 켜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